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역사 생도들의 필수 과목이던 6.25 전쟁사를 빼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반역행위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바로 역사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TV 장의사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홍범도의 육사 흉상 철거와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등 아주 뜨겁죠. 그러나 저는 이 사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 영상에서 홍범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라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그 시대의 대세 중 하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감화되었고 종교적인 세뇌가 되어 투쟁에 나섰죠.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이며 자본주의에 대항해 나온 것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 자본주의라는 것은 진짜 북한 뺨치는 생지옥이었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초기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던 영국에서는 10살짜리 꼬마도 빵 하나 먹고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그랬죠. 심지어 누울 곳도 없어 빨랫줄에 널브러져 잠을 청하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다 그런 겁니다. 필요에 의해 나오는 거죠. 중국이 연락에 혼란할 때 제자백가 사상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21세기의 철진한 이념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정치적 힘겨루기이며 국가적인 근본을 정립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 육사의 흉상 역시 바로 앞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바로 이것이 국가 간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 흉상은 문재인 정권에서 2018년 3.1절을 맞아 육사에 설치되었는데 일부러 독립운동가들을 배치했죠. 문재인 정권은 이후 2019년 6월 6일 굳이 현충일에 제가 앞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는 쓰레기 김원봉을 언급하며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우선 덮어두겠습니다. 자, 제가 다룬 적이 있지만 김원봉은 해방전 독립투쟁의 영웅이 맞지만 해방 후 북으로 건너가 고위 인사를 역임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으며 노동신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6.25 침략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 미화하고 김일성을 찬양한 기록까지 분명하게 남아있으며 난파 간첩을 파견했다는 기록까지 있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바로 이런 김원봉을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즉 독립유공자로 서운하고자 했습니다. 김원봉이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추대되는 순간 김원봉이나 김일성 같은 쓰레기들이 밀고 들어온 그들이 말하는 조국 해방 전쟁을 막으려다 죽은 우리의 6.25 용사들은 모두 바보가 되는 것이며 김원봉이 주장한 조국 해방 전쟁을 방해한 반역패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죠. 자, 김원봉 같은 인간은 대한민국 안에서 추대될 수 없다는 원칙이 내내 지켜져 왔었으나 실제로 문재인은 이전 2015년에도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 남아 최고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원봉은 절대로 추대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2018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자는 독립유공자 서훈 자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보훈부 규정상 추대되지 못했음에도 김원봉의 경남 밀양, 그의 생가터에 의열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건 문재인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기념관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50억 원입니다. 이 생가터의 토지 매입부터 건물 건축까지 당연히 밀양시 세금이 들어갔고 의열기념공원까지 조성되었죠. 아예 대한민국 그 자체를 파괴하려고 한 사람을 대한민국이 기리고 있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원봉을 규정이나 반대 여론 때문에 영웅으로 추대하지 못했을 뿐 이미 김원봉은 사회적으로 복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상금이 100만 원이었다는 등 온갖 구라와 미화와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죠. 제가 말한 김일성 찬양이나 조국 해방전쟁 미화, 6.25 전쟁 참여 같은 그의 진짜 행적들은 역사 강사들이 일부러 단 한마디를 안 하거든요. 자, 핵심은 이런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게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정체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홍범도를 비롯해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일부러 대한민국 최고의 장교 양성기관인 육사에 설치한 것은 그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앞서 본인이 말한 국군의 뿌리가 항일과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못 박아 버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육사 생도들의 필수 과목이던 6.25 전쟁사를 그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 때문입니다. 육사 관련 인물들이나 보수 쪽은 바로 이 부분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의도 자체를 알기 때문이죠. 자, 홍범도 흉상 이전 계획 사건이 터지고 문재인은 바로 글을 써서
제가 방금 말한 본인의 그 의도를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념과 사상의 전쟁은 사실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을 뒤엎으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홍범도가 이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홍범도가 무슨 공산주의자라서 안 된다느니 자유시 참변의 책임이 있다느니 이런 역사를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한 논박은 제가 홍범도를 다른 편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고, 결국 이번 사건은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일부러 육사에 설치한 의도에 있음을 봐야 하고,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말한 대한민국의 국가 간 정체성을 되돌려 놓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원봉의 사례에서 보듯 진짜 뻘건 전사를 대한민국에서 기리는 것처럼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윤희상이라는 인물인데요. 일제강점기 인물로 기본적으로 음악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음악, 작곡가가 아니라 국적을 독일로 옮겼고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우리 역사상 최대의領도자이신 주성님의 뜻을 더욱 칭송하여 하루빨리 통일의 앞길을 매진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조전을 보내기도 했고, 김일성의 1주기 때는 위대한 김일성 주성님의 서거 1주기를 맞이하여 그 영령 앞에 심심한 애도와 흠모를 절감하오며 길이길이 명복을 비웁니다. 끝없이 우리 민족의 광영을 지켜주소서 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이 사람은 친북 인사로 찍혀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도 없었지만 북에서는 음악회를 열기도 했고, 한참 지나 민주화 정권 때도 정치활동을 그만하면 음악활동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지만 통영시에서는 매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를 개최하고 있고, 이 사람도 통영시에 윤희상 기념관과 윤희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게 실제 이게 만들어진 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윤희상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놓고 친북 인사였기 때문에 감히 윤희상을 붙이지 못하고 그때는 이름을 도천 테마파크라고 했죠. 김일성이 우리 역사상 최고의領도자라는 이 사람 기념공원과 기념관을 조성하는데 얼마 쓴지 아십니까? 12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희상을 기념하면서도 윤희상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경남 통영 윤희상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2017년 문재인 정권에서 이 공원은 윤희상 기념공원, 윤희상 기념관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역사 전쟁입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입맛대로 바꾸는 겁니다. 자, 김원봉은 노동신문에서 조국해방전쟁으로 인민의 역량이 증명되었다,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해 일치 단결하라고 노동신문에서 쓰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없애려 했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추모하고 공식적으로 추대하고자 하고 기념관, 기념공원을 세금을 들여 운영하고 있고, 윤희상은 김일성을 우리 민족 역사상 최고의領도자라고 찬양한 사람이라 표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인간도 국가 세금을 들여 기념하고 추모하고 있죠. 이 모든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정률성 기념관과 기념공원은 또 어떤가요? 정률성은 김원봉급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쓰레기라 따로 다룰 거지만 간단하게 보면 중국 공산당 출신이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에서 조선인민 유격대 전가, 전우의 죽음, 공군가, 우리는 땅크 부대, 전사의 맹세 등을 발표하면서 인민군을 찬양하고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니, 꼭 전쟁터에 총칼 들고 종군해야 그게 빨갱인가요? 이런 놈들이 사실 일반 뻘건 전사 하나보다 더 나쁜 놈이죠. 아니, 이런 인간을 대한민국에서 역사공원 만들고 기념관 만들면 그게 뭔가요? 아니,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 6.25 참전 용사들은 그럼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용사들을 죽이러 행군할 때 부르라고 노래 만든 인간을 침략한 주체도 아니고 침략 당한 곳에서 기념하고 역사공원? 아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맨날 미래가 없다면서요. 왜 몇십 년밖에 안 된 우리의 진짜 역사를 잊으려고 합니까? 아니, 김원봉 영웅 만들고 윤희상, 정일성 기념하면 대체 이 나라의 정체성이나 국가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죽은 우리 용사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백선엽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에서 무슨 공로를 세웠든 그의 과거 때문에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수없이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르쳐야 하고 하지만 예컨대 김원봉 같은 쓰레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똑같이 명시하는 것이 진짜 역사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으면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했던 용서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조선인민유격대 전가를 작곡한 이 정일성에게 서운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먼저고 김원봉이 그 다음 시도였습니다. 정일성 생가의 설명에는 정일성이 항미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혁명의 영웅이며 북한에서도 영웅인 정일성을 그들과 목숨 걸고 싸워 지킨 이 대한민국에서 기념한다고요? 항미원조가 뭔데요?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에 북한을 돕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수호해야 할 인물이며 정체성, 국가관인가요? 김원봉도 6.25 조국 해방 전쟁이라 말하며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처단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정의했죠.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진 나라인가요? 저 항미 원조가 써진 안내판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세운 것입니다. 이거 진짜 반역 행위로 다스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기념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광주광역시에서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2019년이며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문재인 정권입니다.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반공을 외치는 것이 낡은 꼰대짓이 되었고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해악을 끼친 인물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진짜 군사 독재 시절 프레임을 씌워서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절대 안 되던 작자들이 복권되었단 말이죠. 즉 홍범도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단지 인물 하나를 부정한다든지 육군사관학교라는 기관 하나를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개념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 또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백선엽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갑자기 규정을 만들어 국가가 직접 친일파로 표기를 해버렸죠. 이것은 유공자 예우법이나 기타 어떤 법적 근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단적인 행위입니다. 그것도 딱 백선엽이 세상을 떠날 때 맞춰서 만들었죠. 법적으로 그가 현충원으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죠. 보훈처나 현충원은 그곳에 안장되는 유공자에게 기본적으로 예우와 존중을 해야 할 의무를 갖춘 기관입니다. 그럴 거면 애시당초 거기서 묻지 않는 게 맞죠. 예컨대 이동희는 진짜 오줌까지 빨간 고려 공산당 보스지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영웅으로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여운형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에게 따로 빨갱이라고 명시해야 함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다면 저는 강력히 반대하겠습니다. 홍범도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 안에서 협의가 끝난 일이며 북한이라는 집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한 인물이 아니라면 서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백선엽을 친일파로 따로 명시한 이것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 전쟁입니다. 집권 여당과 집권자의 성향에 따라 당연히 국가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근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의 출발점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에서 잘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가 문재인이 벌여놓은 일들을 부셔버리겠다는 의지는 분명 확고해 보입니다. 다만 홍범도라는 역사적 인물이 공산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러한 식으로 난도질 당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홍범도 논란은 이 사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김원봉을 일부러 현충일에 언급하고 윤희상, 정일성 같은 이들을 기념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만 하는 문제이며 역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정일성 역사공원 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나를 허용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파고들고 그 다음 어떻게 세뇌되고 파괴되는지 역사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까지 안 되던 무엇들이 가능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근간을 파괴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6.4의 백선엽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최명신 장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력하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것과 우리 대한민국의 장교가 될 생도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인물의 표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뻘건전사 역사공원을 만들겠다고 밀어붙이는 광주시장 강기정은 광주 태생으로 당연히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이봐 강기정 참 아우 야 그냥 노딱 먹어? 감사합니다.